안녕하세요. 소방시설 조견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그 목적과 그리고 조견표의 구성, 그리고 조견표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활용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소방시설 조견표의 목적은 소방시설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의 적용 유무를 각 시설별로 판단하기를 하는 것을 돕고요. 그 다음 그 목적에서 최대한 빠르게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누락이 없도록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조견표 한 장만으로 완벽히 할 수는 없겠지만 배경 지식과 본 조견표 활용법을 잘 안다면 누락되는 일이 없이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조견표의 구성입니다. 본 소방시설 조견표는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전체 구성은 A3 사이즈를 세로로 출력했을 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기준일은 이 조견표가 업데이트되는 기준일을 뜻합니다. 그 다음 현장명,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지하층수, 지상층수, 그리고 작성 일자, 작성자와 서명까지 이렇게 소방시설의 적용을 결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데이터들을 상기에 메모식으로 적어 놓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건축계획표를 통해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작성됩니다만 건축 평면 전체를 이해해야 되겠지만 계획표와 평면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메모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일자와 작성자를 적도록 해서 서로 정보를 단계별로 담당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표로 들어가게 되면, 표는 이 횡방향으로 갔을 때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이렇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고요. 그 다음 종방향 같은 경우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그리고 이런 것들, 소화설비에 해당하죠. 그리고 소화설비, 경보설비에 대한 설비들, 그리고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종방향으로 셀로서 구분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서는 복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현장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법이죠. 건축법에 따라서 특별피난계단, 방염 대상, 그리고 또 비상전원 대상, 승강기, 그리고 비상전원 수전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 전체적인 표의 공통점은 이 하늘색 칸들의 그 판단 결과를 기입토록 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셀들만 판단해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적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3층이고 지상 8층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지하 3층이고 지상 8층입니다. 그리고 각 층의 면적은 바닥 면적은 500제곱미터로 하죠. 500제곱미터라고 하면 전층이 똑같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실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연면적은 11개 층이니까 5,500제곱미터가 됩니다. 건축 면적은 가장 넓은 층의 면적 500제곱미터가 되고요. 용도는 지하 1, 2, 3층은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지하 3층의 절반은 기계실, 전기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상 1층, 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3층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복합건축물에서 보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합건축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용도는 메모를 해두죠. 복합, 그리고 괄호해서 근생,
더하기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이제 업무시설에 속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시설이 큰 범주는 되겠죠. 그리고 현장명은 공공 빌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2024년 6월 4일 현재 날짜 100, 네, 제 이름하고 작성자 이름 서명을 적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묻는다기보다 서로 기록을 해 두어서 서류 간의 집단지성이죠. 서로 간의 의견 공유를 적습니다. 자, 이제부터 해당되는지 제외되는지 면제인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해당 칸에 기입을 하는데요. 네,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기구입니다. 소화기구. 표현을 조금 더 이게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칼라로 출력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 칸에서 보면 첫 번째 소화기구부터 검토할 때 쭉 내려가게 되면 손쉽게 검토하는 방법.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2번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12번이고요. 두 개를 같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복합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전체 셀에서 세로선을 그어주세요. 뭐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 크게, 그러니까 이 해당 가로, 세로 셀에서의 교차점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거로 실제로 작업하시면 되겠고, 볼펜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 셀을 그어 두고요. 네. 자, 그 다음,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복합건축물이 있으면, 자, 여기서 먼저 소화기구를 체크할 때는요, 근린생활시설과 소화기구가 교차되는 점에 까만 1번이 있고 업무시설도 1번, 복합건축물도 1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만 검토하면 될 일입니다. 1번만 검토하면. 네. 그래서 1번을 보면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연면적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제외 면제 중에 동그라미 이게 되고요. 그 다음 자동소화장치는 2, 3번, 업무 같은 경우는 1, 2, 3번, 그리고 복합건축물은 또 2,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2, 3번 읽어봐야 되겠죠. 1번,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오피스텔 전층을 쓰도록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니까 1번 때문에 자동소화장치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업무시설만 1번에 해당하니까 만약에 복합건축물에 1번이 있으면 이 근린생활시설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이면서 복합건축물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업무시설만 1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피스텔만 메모를 해주면 좋겠죠. 오피스텔만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네, 그 다음 2번, 3번 봐야 되죠.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판매시설, 대규모 점포, 집단 급식소 없으니까 해당 안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고체 여루조, 분말 등 이런 것들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식 소화설, 배경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돼야 되는 대상에만 3번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리로 두고요. 이 부분은 뒤에 자동식 소화 설비가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옥내 소화전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이제 그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뒀으니까 3, 4번, 3, 4번, 그리고 복합도 3, 4번만 보면 됩니다. 3번, 네, 연면적 1,500 이상,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볼 거 없이 무조건 해당되죠.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뒤로 읽어보면, 까만 3번 뒤에 동그라미가 쭉 설명을 보면, 있는 것은 전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이 해당이 됩니다. 5개 소화전 1번, 1번이죠. 1번만 보게 되면 지상 1, 2층 바닥 면적 갖기가 9,000 이상인 것 해당 안 되죠. 5개 소화전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 스프링클러 1, 5, 7, 14 1, 7, 14 그리고 1, 2, 7, 14 이렇게 됩니다. 1번 먼저 보면 층수 6층 이상이면 전층 8층 건물이죠.
해당됩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스프링클러가 자동식 소화 설비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앞에 가면 자동 소화 장치에 요 3번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A급 적응 장소, 그리고 TPS, EPS 이렇게 A급 물을 뿌려서는 안 되는 BC급 장소에는 이렇게 소공간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간이 스프링클러. 근생에서는 2번을 보도록 하고요. 복합에서는 없죠. 복합에서는 8번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오피스텔에 업무시설에는 없죠. 그러니까 2번과 8번을 검토하면 되는데, 2번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그러면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1층, 2층이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층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 중에 입원실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2번이 해당되고요. 2번이 해당되면 벌써 전층이라고 됐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하는데 아까 위에서 보면 선택이 해당, 제외, 면제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면제를 주의합니다. 면제는 뭐냐면 스프링클러하고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가 두 개가 동시에 대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설치했으니까 간이를 또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그렇기도 하지만 또 역시 법에 정해 두었습니다. 서로 간에 면제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요. 흐리게 둔 셀 안에 흐리게 둔 스프링클러나 물분무나 미분무를 설치하면 간이를 면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해당은 되지만 안 해도 되는 면제다.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X를 표시합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2, 3, 4, 5번 2, 3, 4, 5번 그리고 또 2, 3, 4, 5번 역시 세 경우 모두 2, 3, 4, 5를 봅니다. 연면적 800 이상의 차고 주차형 건축물 아닙니다. 주차장은 차고 주차형 건축물이 아닙니다.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2번 아니죠. 3번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부분 해당됩니다. 3번. 이거는 이제 그 해당 부분이니까 지하에 주차장 200제곱미터 넘는 부분 거기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4번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장치형 주차시설 조건이 없었죠. 일단 없다고 봅니다. 5번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 이런 것들이 바닥 면적 300 이상. 아까 지하 3층 500제곱미터의 절반만 전기실, 기계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실을 빼면은 250보다도 절반인 250보다도 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5번도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2번 때문에 해당되는데 물분무 등을 대는데 역시 SP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SP로 면제를 합니다. 이건 설계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P를 적용 안 하고 물분무를 따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하고 면제가 구분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비상경보 설비. 근생 13번, 업무 13번, 복합도 역시 13번만 보면 됩니다. 자, 1번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전층 1번 때문에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는데 밑에 뭐 자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적용되면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밑에 보시죠. 자, 비상방송부터 보면 1, 2, 3번, 1, 2, 3번, 1, 2, 3번입니다. 자, 그러면 1, 2, 3번에서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전층 해당됩니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검토하는 겸해 11층 이상은 우선경보 아니니까 이건 개정이 됐죠. 강화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우선경보 아니고 일제경보 방식을 쓴다. 이렇게 전달해주면 좋겠죠. 누전경보기는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입니다.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에 적용하는 거니까 우리 해당 시설, 소방시설로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어떻게 돼요? 2, 3, 4, 12번, 2, 4, 2, 3. 2번 먼저 보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은 전층.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이 2번 때문에 해당이 되니까 뒤에 거는 전층이니까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자탐을 했을 때 면제가 되는 비상경보. 당연하겠죠. 비상경보는 발신기하고 수신기인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발신기, 수신기에 감지기를 추가하는 거니까 자탐을 면제하고 비상경보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잘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그래서 비상경보가 면제가 되고요. 자동화재 속보는
근생 5번, 업무, 복합 이렇게 됐는데 5번만 보면 되겠죠. 5번이 뭐예요? 근린생활시설 중 2번 실이 있는 시설, 조사는 산후조리원. 아직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해당 안 되니까. 요 칸 중에 요 빨간색들은 뭐냐면 여러 그 설치 조항 중에 해당 한 가지만 1대1로 적용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참고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XXX니까 없고요. 시각경보기 없고 1번이고 그 다음 업무는 2번 그리고 들어가네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대상이면서 해당 용도인 경우엔 들어가니까 어떻게 시각경보기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대상이 되니까 들어갑니다. 가스누설 경보기 여기 근생 없고요. 오피스텔 업무 없고요. 복합 없어요. 가스 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는 설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보일러나 뭐 이런 것도 설치되면 적용하니까. 근데 이제 소방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피난기구는 1번인데 1번의 내용이 뭐냐면 제외하는 층이 문장이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외하는 층이 피난층 1층,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이니까 3층부터 10층까지는 피난기구가 들어간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외하는 층으로 시작했지만 들어가는 거고요. 인명구조기구 4번은 이산화탄소를 설치하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실, 발전기실 이런데 그 가스계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이제 우리는 설계할 때 이산화탄소 아니더라도 다른 가스계 소화 설비를 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상이 아니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 유도등 1번 그리고 1번 들어갑니다. 1번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유도표지 이렇게 돼요. 그 유도등 당연히 들어가고요. 2번은 뭐냐면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이런 유흥시설에 무대가 있고 이런 복잡한 시설인데 이런 취객들도 있을 수 있죠. 여기 아직은 조건이 없으니까 유도등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1, 2번 비상조명등입니다. 비상조명등은 이 제외는 뭐냐면 이 X자 제외가 있는 칸들은 이걸 먼저 읽어보란 뜻이에요. 없으니까 안 읽어요. 1번 지하층 포함 5층 이상이고 지하 3층, 지상 8층이니까 해당되죠. 연면적 3층 이상이니까 비상조명등 전층에 해당합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네 없고 복합에도 없으니까 안 들어가죠. 상수도 소화전 1번만 보면 됩니다. 1번 연면적 5천 이상 들어갑니다. 네, 연면적이 지금 우리가 얼마요? 연면적이 네 5,500이죠. 5,500이니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재현설비 3777 이렇게 되네요. 3번이 뭐죠? 지하층 무창전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해당 부분인데 여기서 주차장은 면제가 됩니다. 내화 구조로 불연 마감했을 때. 그래서 주차장은 면제가 되니까 3번은 날리고요. 그 다음 7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설된 특별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자, 피난용 승강기는 30층 이상이니까 이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비상용 특별 피난계단은 밑으로 와보시죠. 특별 피난계단에 보면 지하 3층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일 때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하 3층 건물이죠. 그래서 특별 피난계단이 해당이 됩니다. 네. 바닥 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할 수 있는데 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김에 다른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현장 확인 대상 쭉 읽어보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기 때문에 확인 대상이 되고요. 다중이용업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이용업의 용도의 것들이 아직 들어온다고 이런 것들이 아직 없어요. 일단 X로 하게 되고요. 이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이걸 검토한다면 이 시설들을 정확히 하나는 따로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안전시설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방시설이 아니고 다중이용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잠깐 가보면 복합건축물 오른쪽에 다중이용 칸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V 표시한 것들은 추가로 검토해야 된다는 뜻이 되고요. 특별 피난계단 검토한 대로 들어가야 되고 방역 같은 경우 어떻게
1번 아니고요. 그리고 2번 아니고요. 3번 아니고요. 4번 다중이 없어 아직 아니고요. 11층 이상. 이건 11층 이상이니까 포함이 지하층 포함이 아니고 지상만 얘기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방염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비상전원 대상은 7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 해당되죠. 비상전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전원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방제실을 갖춰야 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이에요. 자, 그러면 높이가 한 층에 3.5m라고 계산을 하면 8층이라고 했죠. 그럼 8, 3, 24, 4, 28m, 28m냐. 이거 높이를 도면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축 단면들을 봐야 되겠죠. 해당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됩니다.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당연히 여기서 스프링클러에서 바닥 면적 1천 미만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것만 봐도 벌써 비상전원 수준을 하면 안 되고 전용의 비상전원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특별 피난 계단과 들어가고 비상용 승강기는 안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면 제한 설비 우리 검토하다 왔잖아요. 제한 설비 7번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기 때문에 제한 설비가 들어갑니다. 연결 송수 설비 1번 다음에 하나인 경우에 전층 1번 3개 다 1번이네요. 그러면 5층 이상이고 연면적 6천 이상 5층 500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이것 때문에 전층으로 연결 송수를 설치합니다. 연결 살수는 일단은 뭐 당연히 볼 필요가 없겠죠. 2번이면 2번 지하층 바닥 면적의 150 이상 들어가지만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들어가지만 면제가 된다. 자, 비상 콘센트는 1번, 2번 복합도 1번, 2번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1번 11층 이상의 해당 층 아니고요. 2번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합계가 1500이죠. 지하 3층이 3개층이니까 모든 지하층 비상 콘센트 들어갑니다. 어디만? 지하만.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비상 콘센트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2번, 5번 이렇게 되죠. 똑같진 않으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뭐예요?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 3천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 1천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얘도 역시 지하입니다. 5번은 뭐예요? 5번은 층수 30층 이상. 이건 고층 건축물 얘기하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소 방지 설비는 지하구에만 해당합니다. 지하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하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5번의 연소 방지 설비는 지하구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본 조견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영상으로 소개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조금만 속달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좀 작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이유가 되면 누락 없이 쉽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견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